같은 밥이었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서부터 그 밥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대기업 본사 구내식당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수백 명의 식사를 책임지던 조리사였습니다. 새벽이면 누구보다 먼저 출근했습니다. 어둠이 남아있는 시간 주방 불을 켜는 게 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고 밥을 지었습니다. 그 일이 제 인생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버텼습니다. 가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퇴직을 했습니다. 그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아내와 천천히 밥을 먹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못했던 시간을 채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자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말투가 짧아졌습니다. 같이 있는 시간이 늘었는데 대화는 줄었습니다. 집에 있어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는 돈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금으로는 부족해. 그 말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국민연금이 있었고 퇴직금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이라도 아껴보려고 직접 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주말마다 제가 요리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당신 음식이 제일 맛있다.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퇴직 이후 그 말은 사라졌습니다. 같은 음식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이걸 먹으라고 만든 거야? 그 말이 처음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짜? 이게 뭐야? 그래서 더 신경 써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같은 말이었습니다. 재료만 버린다.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럴 돈 있으면 그냥 나가서 돈이나 벌어. 그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그 이후부터였습니다. 제가 차린 밥상에 아내는 거의 앉지 않았습니다. 혼자 따로 먹거나 밖에서 먹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차린 밥상에 끝까지 앉아 있는 날은 없었습니다. 생활비는 아내가 관리했습니다. 저는 제 돈을 쓰는 일에도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알았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결정적인 날은 가족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딸과 사위, 손주까지 오랜만에 함께한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밥을 준비했습니다. 예전처럼 정성껏 차렸습니다. 그런데 식탁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 요즘 뭐 하는 줄 알아?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집에만 있으면서 연금만 축내고 있어.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위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밥은 저렇게 해놓고 먹지도 못하게 만들고 그 순간 제가 만든 음식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일 안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저를 향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식탁에 앉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라도 나가서 벌어와야지. 그 말은 권유가 아니었습니다.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이 집에서 어떤 사람인가. 며칠 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생활비는 모두 아내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쓸 돈도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확실히 느꼈습니다. 나는 남편이 아니라 돈으로 평가받는 사람이었구나.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함께 사는 게 아니다. 그래서 법률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재산은 반으로 나눠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망설여지지 않았습니다. 돈보다 더 잃고 있는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예전이 떠올랐습니다. 수백 명의 식사를 책임지던 주방, 뜨거운 김 속에서 하루를 버티던 시간, 그리고 가끔 집에서 해주던 밥, 그걸 맛있게 먹어주던 아내의 얼굴. 그때는 분명 우리가 같은 편이었습니다. 같은 방향을 보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존중이 먼저 사라졌다는 걸. 저는 결국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아내는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습니다. 재산은 반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선택을 이해해줬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이 오히려 편했습니다. 밥을 해도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김밥을 만들었습니다. 혼자 먹기에는 조금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네 경로당에 들렀습니다. 가끔 지나가며 인사만 하던 곳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혹시 조금 나눠 드셔도 될까요?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다시 그 앞을 지나는데 한 분이 저를 불렀습니다. 어제 그 김밥 직접 만든 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더라.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날 이후 조금씩 더 만들어 경로당에 들르게 됐습니다. 어르신들이 하나씩 드시며 말을 건넸습니다. 이거 어디서 산 거야? 직접 만든 거라고? 그 말들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분이 말했습니다. 이거 팔아도 되겠는데? 그 말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조금씩 포장해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하나 주세요. 그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루에 몇 개씩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그곳에서는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작은 가게 하나를 얻었습니다. 크지 않은 동네 분식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제 이름을 걸고 시작한 공간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분식집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학생들이 와서 말합니다. 사장님 김밥 주세요. 그 말이 참 고맙습니다. 돈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합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게 이렇게 큰 일인지 몰랐습니다. 이제 저는 눈치 보지 않고 밥을 합니다. 그리고 제 삶을 스스로 선택합니다. 밥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건
사람이었습니다.